미국 핫도그 본고장에서 한국 유학생이 핫도그 하나로 전설이 됩니다. 그런데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핫도그 팔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사람들은 한국 핫도그에 열광하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최윤호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지 5년 차. 시카고 남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 중이죠. 오늘도 아침 일찍 트럭을 몰고 나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30년 전통의 핫도그 노점. 주인은 빈센트라는 백인 노인이에요. 항상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죠. 또 왔네, 황인종 꼬맹이. 네 장난감 같은 핫도그는 오늘도 팔릴까? 빈센트의 비아냥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무시하고 제 트럭을 주차했어요. 제 트럭 간판은 선명했습니다. 코리안 라이스 도그 통모짜 한 입에 천국행. 정오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빈센트의 노점은 한산한데 제 트럭 앞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대학생, 회사원, 심지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까지 모두 한국식 핫도그를 맛보기 위해 모였죠. 이게 핫도그라고요? 우리가 알던 핫도그랑 완전히 다른데? 한 고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네, 한국식 핫도그입니다. 쌀가루 반죽에 통모짜렐라를 넣고 겉에 감자를 입혔어요. 설탕도 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빈센트가 코웃음을 쳤어요. 설탕을 핫도그에? 이건 미국 음식의 모독이야.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눈이 커지더니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쭉 늘어나요. 라며 환호성을 질렀죠. 빈센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의 레시피. 소시지에 빵, 케첩과 머스터드만 얹은 심플한 미국식 핫도그였죠. 그런데 오늘도 그의 손님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싱겁다. 한 손님이 빈센트의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문 후 말했어요. 너무 심심해요. 옆에 한국 핫도그가 훨씬 맛있던데. 빈센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핫도그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이게 진짜 미국 핫도그 100년 전통의 맛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의 외침은 제 트럭 앞에서 치즈를 늘어뜨리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 빈센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너 때문에 내 장사가 망했어. 이 동네를 떠나라. 그날 저녁 제 트럭 앞유리에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 나라인데 말이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파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내준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핫도그의 본고장에서 왜 미국 핫도그가 조롱당하게 된 걸까요? 어쩌면 K-푸드가 미국 스트리트 푸드를 잠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맛있으니까요. 더 재미있으니까요. 더 새롭기 때문이죠. 트럭 안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미국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국식 핫도그의 가능성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트럭을 열기도 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제 SNS에 올라온 그 한국 핫도그 파는 곳이 여기인가요? 딸이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니 어제 한 대학생이 제 핫도그를 먹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군요. 이미 5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한국식 핫도그가 미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매출은 전날의 2배였습니다. 빈센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저를 노려봤죠. 저녁에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 미국인 입맛이 바뀌고 있다고? 언제부터? 빈센트의 질문에 솔직히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원해요. 쌀가루와 감자 토핑이 미국 핫도그에 없으니까 신선하게 느끼는 거죠. 그는 코웃음 쳤어요. 허튼 소리.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앞으로도 변할 필요 없어. 사흘째 되는 날 빈센트의 가게 앞에 미국을 지키자. 외국 음식 아웃. 이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상인회에서 조직한 시위였어요. 그들은 제 트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고객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건 미국 음식이 아니야. 우리 전통을 해치는 이상한 실험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팔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냥 핫도그일 뿐이잖아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죠? 나는 이게 더 맛있어요. 선택의 자유잖아요. 그날 오후 한 뉴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로컬 뉴스에서 미국 핫도그 대 한국 핫도그 문화 충돌이라는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국 유학생으로서 고향의 맛을 그리워했고
미국 친구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그 인터뷰가 방영된 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발행한 푸드 트렌드 리포트에 제 핫도그가 언급된 겁니다. 미국 밀레니얼은 스파이시하고 씹히는 재미를 원한다. 그게 바로 한국 핫도그다. 이 보고서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입맛이 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 다양한 맛, 더 강한 자극, 더 독특한 식감을 찾는다는 거죠. 제 핫도그는 그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켰어요. 하지만 빈센트와 상인회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시의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국에 제보까지 했어요. 비위생적이다, 정크푸드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죠. 어느 날 밤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트럭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발견된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게 분명했습니다.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어요. 미국에서 꺼져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한 가지 확실해졌습니다. 제 핫도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문화의 충돌, 세대 간의 갈등, 변화에 대한 저항이 모두 담긴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제 핫도그 트럭이 문을 연 지 한 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만 팔로워를 가진 틱톡 인플루언서 제이든이 제 트럭을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윤호 씨.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핫도그 영상을 봤어요. 직접 맛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이든은 제 핫도그를 주문했어요. 통모짜렐라가 들어간 라이스 핫도그에 설탕까지 뿌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마이갓,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그는 즉석에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핫도그를 반으로 잘라 치즈가 늘어나는 모습을 클로즈업했죠. 그리고 제 허락을 받아 그 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체험해보세요. 치즈줄 당기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길게 당길 수 있을까요? 그 단 15초짜리 영상이 미국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24시간 만에 3천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수천 명의 10대, 20대들이 샵 치즈줄 당기기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들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제 트럭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인근 대학생부터 관광객까지 모두가 그 유명한 한국식 핫도그를 맛보기 위해 몰려온 겁니다. 2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예요. 제 팔로워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하루 매출이 평소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재료가 부족해져서 일찍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날 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A와 뉴욕의 레스토랑 오너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프랜차이즈 문의였습니다. 당신의 한국식 핫도그를 우리 지역에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협업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만에 프랜차이즈 문의가 700건을 넘어섰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돈으로 시작한 작은 푸드트럭이 이제 전국적인 열풍이 된 거죠.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반발도 커졌습니다. 빈센트는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역 상인회는 공식적으로 제 트럭의 영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시작했고,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미국 음식 문화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왜 K푸드는 SNS 바이럴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졌을까요?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시각적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늘어나는 치즈, 바삭한 외피의 소리,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의 조합,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음식이었죠. 10초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대형 방송사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미국 스트리트 푸드의 새로운 바람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제 핫도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현상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치즈줄 당기기 챌린지는 이제 학교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식 핫도그를 급식 메뉴에 포함시켰고,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미국 10대들의 핫도그 입맛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성공을 시기한 누군가가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한밤중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최윤호 씨, 당신의 푸드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트럭은 이미 절반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트럭 옆에는 스프레이로 미국에서 한국 핫도그 장사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은 상태였고 새 트럭을 구입할 자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텔방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희망을 이렇게 날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빈센트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죠. 아들,
내가 많이 미안하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놀랍게도 빈센트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노점 자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였어요. 내 장사는 어차피 잘 안 돼.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내 자리를 써. 조건은 하나야. 네 핫도그 만드는 법을 나한테도 가르쳐줘. 미국에서 한국 핫도그 장사하면 왜 비난을 받는지 그제서야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3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빈센트에게 제 성공은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죠.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트럭 방화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시카고 전역에서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푸드 다양성을 지지합니다. 혐오 범죄를 멈춰주세요.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고 48시간 만에 새 트럭 구입 비용의 2배가 모였어요. 지역 정치인들도 나서서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식품 보호주의와 로컬 푸드 협회가 K푸드에 적대적이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빈센트의 자리에서 임시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놀랍게도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다양성이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건 우리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빈센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제 옆에서 한국식 핫도그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곧 솜씨가 늘었습니다. 이 쌀가루가 정말 신기하구나. 오늘은 내가 반죽 좀 해볼게. 어느 날 빈센트가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했다며 저를 불렀어요. 미국, 한국 융합 핫도그라고 불렀죠. 전통 미국 소시지에 한국식 쌀가루 반죽을 입히고 겉에 옥수수 토핑을 한 것이었습니다. 맛 좀 봐. 어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놀랍도록 맛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새로운 맛이었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새 트럭이 도착한 날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빈센트도 참석했고 지역 주민들과 단골 손님들도 함께했어요. 이제 제 트럭은 단순한 푸드트럭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된 거죠. 그날 지역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왜 미국 2030은 한국 음식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본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어요. 손맛이라는 개념이죠. 손으로 직접 만지고 정성을 담아 만드는 문화요. 또한 한국 음식은 모든 감각을 자극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질감, 소리, 비주얼까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죠. 리포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K푸드의 또 다른 특징은 빠른 변화와 혁신에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트렌드에 맞게 계속 진화하죠. 제 핫도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창의성과 적응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죠. 그 인터뷰 이후 더 많은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즈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K푸드는 지금 미국에서 문화인가 상품인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상품이지만 그 이상의 문화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 정과 눈치와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뉴욕의 유명 셰프 마이클이 제 트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핫도그를 맛본 후 감탄했어요. 이건 코리안 수시처럼 세계화된 요리입니다. 문화의 진화죠. 당신이 만든 건 단순한 핫도그가 아니라 새로운 미식 카테고리예요. 마이클의 말에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의 강점은 적응력과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전통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불과 7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이죠. 제 말을 들은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은 음식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김치, 비빔밥, 그리고 이제 한국식 핫도그까지 모두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맛의 균형이 완벽하죠. 이런 대화를 통해 저 자신도 한국 음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고향의 맛을 그리워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프랜차이즈 문의가 쇄도하던 중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형 식품기업에서 제 브랜드를 인수하겠다는 거였어요. 거액의 돈을 제시했지만 깊이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브랜드를 직접 키워나가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문화의 교류니까요. 그 결정 이후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미국에서 한국 음식으로 창업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한국인의 또 다른 강점인 공유와 상생의 정신으로요. K푸드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적 자신감과 포용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도 우리 것의 가치를 잊지 않았어요. 그 자신감이 미국 시장에서도 통한 것이죠. 이제 한국식 핫도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트럭 방화 사건 후 3개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저를 초청해 연설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주제는 다문화 음식과 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제가 무슨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빈센트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가봐, 윤호. 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필요해. 네 핫도그가 이 망해가던 마을을 어떻게 살렸는지 말이야. 빈센트의 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시의회 회의장에 들어서자 긴장이 밀려왔어요. 그곳에는 지역 상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제 단골 손님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한 트럭의 핫도그가 마을 경제를 살렸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겪은 어려움, 부모님의 마지막 지원금으로 시작한 푸드트럭, 처음에는 낯설게 여겨진 한국식 핫도그가 어떻게 문화현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지역 경제에 가져온 변화였어요. 제 트럭 덕분에 주변 가게들의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카페, 심지어 주변 상점까지 활기를 찾았어요. 지난달부터는 주말마다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관광객들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트럭이 들어선 후 지역 전체 매출이 30% 상승했다는 수치요. 제 말을 듣던 상인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제 비판자였던 분이었죠.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어요. 낯선 음식이 우리 전통을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윤호 씨 덕분에 우리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어서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지역을 인터내셔널 푸드 스트리트로 지정하겠다는 거였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 트럭을 유치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K푸드 창업 붐이 시작됐어요. 주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한국식 메뉴를 배우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빈센트도 자신만의 융합 메뉴를 개발해 성공했죠. 우리 가게에 한국 유학생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어. 빈센트는 이제 70대 나이에도 한국식 튀김 핫도그 교육을 받으러 다닐 정도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의 변화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망해가던 시카고 남부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핫도그 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 나라의 핫도그를 파는 가게들이 모여 하나의 명소가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트럭 코리안 라이스 독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한국식 핫도그가 이제는 지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제 편견도 해소됐어요. 미국인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생각, 그들이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K푸드 창업 붐. 왜 미국 소상공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전통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맛이 필요했습니다. 망해가던 마을이 살아난 것처럼 위기에 처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K푸드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푸드트럭 주인이 아니라 문화의 전파자가 된 것 같습니다. 방화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미국 핫도그 장인 빈센트였어요. 그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호,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빈센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사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 30년간 한자리에서 핫도그를 팔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네가 인기를 얻는 걸 보니 화가 났지. 근데 네가 한 일을 보면서 깨달았어. 너는 손님을 웃게 만들었더라. 빈센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네 치즈 교육 좀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내 가게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 문화가 낯설게 여겨질까 두려워했어요. 제 정체성을 숨기고 미국에 동화되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뿌리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물론이죠, 빈센트. 기꺼이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더 배울 것도 많아요. 당신의 30년 경험에서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통 핫도그의 맛과 한국식 핫도그의 텍스처를 결합한 독특한 메뉴였어요. 이 협업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통보다 경험이 중요한 시대. 음식의 의미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빈센트와의 대화 중에 그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제가 판 것은 단순한 핫도그가 아니라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감정, 공유하는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죠. 그 말에 빈센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30년간 놓치고 있던 게 바로 그거야. 나는 항상 전통만 고집했지. 하지만 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어. 그날 이후 저는 제 비즈니스를 단순한 핫도그 판매가 아닌 문화적 경험의 제공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메뉴판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이벤트도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이런 변화에 열광했습니다. 윤호, 당신 덕분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다음에는 어떤 한국 음식을 소개해 줄 건가요? 저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당당히 드러내게 되었죠.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는 유학생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불안은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빈센트와 저는 격주로 핫도그 문화 교류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나라의 핫도그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임은 곧 지역의 유명한 행사가 되었어요. 윤호, 넌 단순히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야. 넌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이지. 빈센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판매하는 것은 핫도그가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을요.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전통과 혁신을 잇는 연결이었습니다. 트럭 방화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저는 미국 농식품 박람회의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코리아 핫도그의 CEO로서 올해의 푸드 이노베이터 상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빈센트의 비아냥거림, 방화 사건, 크라우드 펀딩, 지역 상인들과의 화해, 그리고 이제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제 브랜드.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최윤호 씨, 미국 푸드트럭 판도를 뒤집은 한마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그 말을 떠올렸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핫도그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음식은 맛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요. 역사, 정체성,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죠.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K푸드는 지금 글로벌 브랜드인가요? 문화적 메시지인가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K푸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지만 그 핵심에는 문화적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죠.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핫도그 아닌가요? 그때 제 대답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No. This is Korea. 그 말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자 한국 문화의 저력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음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수상식이 끝난 후 특별한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빈센트였어요. 이제 그는 아메리칸 마이너스 코리안 핫도그 체인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술을 제공하고 그가 30년의 경험을 더해 만든 성공적인 비즈니스였죠. 윤호, 내가 자랑스럽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작은 노점에서 같은 핫도그만 팔고 있었을 거야. 빈센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70대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카고 남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때 경제적으로 죽어가던 지역이 이제는 글로벌 푸드 허브로 불리며 관광객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핫도그 트럭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윤호, 다음은 뭐야? 더 큰 꿈이 있을 것 같은데. 빈센트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식 세계화
문화화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은 한국식 버거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식 재단을 설립해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해외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박람회장을 나서는 길. 한 어린 아시아계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사인해주세요. 저도 나중에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어요. 낯선 땅에서 꿈을 품고 도전하는 모습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인을 해주며 아이에게 말했어요. 너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렴. 그게 너의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이제 한국 핫도그는 미국 전역에 200개 매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값진 성공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을 찾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작은 도전이 어떻게 문화 현상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정복한 것은 단순한 핫도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창의성, 끈기,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정체성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